함부로 전통에 손대려 하지 마라. 그래서 코카콜라가 그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랑을 받게 된 건데 그 펩시콜라가 막 따라온다는 이유로 맛을 갑자기 바꿨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전통에 손대는 건 좀 약간 무모할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망가지지 않은 것을 고치려 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카콜라가 아무리 펩시콜라가 따라오고 있었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어쨌든 점유율도 높고 더 잘 되고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. 근데 굳이 고치려고 해서 좀 안 된 편이었고, 그 다음 세 번째로 매스컴의 위력을 잊지 말자. 이거는 이제 코카콜라가 1999년인가 그때 뭐 유럽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었대요.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구토 증세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었는데, 이때 매스컴이 뭐 한번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많이 퍼뜨리고 또 더 많이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코카콜라가 많이 그때 위신이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또 잊으면 안 되고, 그리고 네 번째, 국제무대에서 성공하려면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펩시가 브라질에서 망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세세한 것들 같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. 그 다음 그 다섯 번째로는 국제거래에서는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.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 남미나 뭐 이쪽에서도 굉장히 일부러 뭐 브라질 코카콜라에서는 브라질 사람들이 CEO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유대감 같은 것도 많이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중요하다고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 최고 경영진에서 수습을 해야 한다. 이거는 어떤 위기가 특히 발생을 했을 때, 코카콜라가 그 식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바로 그 CEO나 최고 높은 사람이 나서 사과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고치겠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었으면 수습이 바로 됐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도 많이 잃지 않았을 텐데, 그때 좀 약간 수습을 더디게 하고 밑에 사람들을 시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큰 위기가 아니더라도, 큰 위기는 당연히 최고 경영진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작은 것들도 그 큰 부류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 한번 더 불러주세요.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항공기 전쟁,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, 보잉 같은 경우도 그 코카콜라처럼 훨씬 더 큰 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상용 항공기 회사였고,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, 영국이랑 독일이랑 뭐 여러 나라에서 그 합작으로 만든 그냥 그다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항공 회사였는데,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비행기 하면은 보잉이니까 되게 자만을 많이 한 거예요. 그래서 왕자에 앉았을 때는 3C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기만족인데, 그 보잉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서 오히려 에어버스한테 그 기회를 내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독선에 빠져 현재 위치와 상태에 만족하고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안이한 자세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거고, 두 번째는 보수주의라고 해서 바꾸기 싫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 했던 방식으로만 일하기를 강요를 하는 거. 그다음 세 번째로는 자만심. 우리가 늘 최고다.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. 그래서 뭐 자기 만족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만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오는 게 성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성장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좀 실패한 사례였었는데, 갑자기 시장에 붐이 일어나서 폭발적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의 딜레마. 그러니까 보잉이 그랬다고 그래요. 너무너무 잘 돼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. 그러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좋아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오히려 따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게 돼요.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그 붐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성장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너무너무 잘 될 때일수록 좀 최악의 시나리오도 써보고 안 될 때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의 일부를 경쟁 기업들에게 내주는 아픔을 감수를 할지라도 그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은 거라고. 그다음 두 번째로, 무조건 주어진 성장의 기회를 다 이용을 다 하게 되면 갑자기 시장이 침체되면 사태 수습에 큰 위험 부담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생각도 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회도 또 이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조건적인 다운사이징은 위험하다. 다운사이징이 그 해고하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높은 인건비를 감수하더라도 핵심 인재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잘 안 돼서 수요를 잘 못 따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막 자꾸 적자가 나니까 핵심 인재들을 막 자른 거예요. 그래서 막 인건비를 줄이려고.
근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. 막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막 잘 못하는 사람들, 잘 하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막 초짜들 쓰고 이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되게 결함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, 보잉에서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. 그래서 보잉하고 에어버스와의 이 경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승리하다. 아까 델이랑 그 게이트웨이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는 좀 보잉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에어버스가 더 잘 나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비가격적인 요소, 뭐 상품 품질, 고객 서비스, 애프터 서비스 같은 이런 요소들에 초점을 또 맞춰야 된다. 얘기가 나와 있어요. 가격에만 초점 맞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.